네, 안녕하십니까. 신길 1구역 시민 여러분. 추진위원장 박종덕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10분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방송을 하기로 해서 첫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현안들, 주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기획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가자마자 여러 얘기가 좀 나왔어요. 또 일부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송모 씨가 하는 그 단톡방에서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저나 우리 추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막 유포를 해요. 자칫 잘 모르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은데 자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희 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던 사람이 무슨 또 공공재개발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알지도 그 안에 속사정 진행됐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단체 톡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그게 굉장히 혼선을 빚어져요. 오해가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저만 음해당하면 관계없는데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침 일찍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송영재 씨가 주도했던 소송, 정비구역을 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당시 저는 패한 판결문도 다 확보하고 담당 변호사하고도 충분히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판결문도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패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이 됐죠. 확정.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방법이 뭘 해야 되느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가지고 그냥 있는 건물 그대로 존치한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해서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박우수 시장이 추진했던 거 있죠. 그리고 무슨 골목길 지정 사업이라 가지고 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진 특례법인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 2월달에 시행된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원래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정법에 있던 건데 그게 다시 특례법으로 나온 거예요. 2018년도 2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서울 쪽보다는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에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래서 이게 경기도 부천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이 법 개정하는데 제가 좀 많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 면적이 가로구역,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3,000평이 해당 사업지였어요. 근데 이걸 제가 개정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6,000평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0평까지 사업지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커졌죠. 더블로.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부천 쪽에 있는 협의회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국토부도 가고 민주당 이 법을 주로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그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부천시청도 만나고 해서 이 법을 좀 더 대상지를 확대시켜서 많은 그 재개발을 원하고 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제가 사업 내용을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전국 가로주택 정비사업 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팜플렛을 하나 두고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협의회 그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관련 내용도 있어요. 가로주택 사업이 뭔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쭉 나왔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면서 많은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규 1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그래서 이 신규 1구역을 구역이 되신 신규 1구역 6,000평이 넘기 때문에 6,000평 단위로 쪼개서 1단지,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3개의 구역을 나눠서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영등포 구청에다가. 동시에 개발한다는 얘기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현행법상 6,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0평 단위로 단일 설계, 단일 시공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하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영등포 구청 관계자가 엄청난 좋은 제안이다 해가지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침 그때 LH에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LH에다 사업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업 제안을 3월 초에 했습니다. 3월 초에 했더니 LH 본사에서 5분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5분이 서울 신길동 우리 자주 만나는 소속 카페로 왔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당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5분, 지금 현재 추진위에 합류하신 5분을 제가 모시고, 저 포함 5분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참석했던 분들은. 그래서 그 회의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6,000평 단위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층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6,000평 단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구역이 이제 할 수 없이 3개의 구역이 나눠지고 3개 조합이 설립되다 보니까 3개 조합이 동시에 과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각 조합별로 그 동의율이 다르고 사업 속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과연 동시에 이게 설계도 하고 동시에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지적이 있었어요. LH 지역에서. 그래서 그 이후 근데 당시에 LH 관계자들이 저희하고 회의하기에 앞서서 신규 1구역을 다 둘러봤어요. 사업 타당성이 과연 있는 지역인지 다 둘러보고 해서 여러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겠죠. 자기들도. 그래서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에 얼마 있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희 LH 내에서 공공재개발 사업단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출발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 1구역은 대상 면적이 넓으니까 넓고 하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야 뭐 당연히 환영이죠. 우리가 일부러 뭐 구역을 쪼개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그 6,000평 단위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하면 저야 뭐 우리는 환영이다. 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더니 잠시 뒤에 그 공공재개발 사업단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단에서 얘기를 잡혔습니다. 우리 신길 1구역을 저희가 그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한번 같이 한번 손을 잡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올 테니까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이번에는 석대가 4월인가 되는데 공공재개발 사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5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 포함해서 5분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규 1구역은 둘러봤고 사업 내용도 알고 있고 현황도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도 알려드렸고 또 자기들의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약 1시간 넘게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뭔지 내부 자료죠.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별로 공개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신길 1구역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서 미팅을 하고 논의를 했던 구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그쪽에, LH 쪽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럼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해서 약 한 3주, 한 달 가까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LH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비례율이 100% 이상 나와서 사업 타당성도 있고 노후도도 비교적 이 정도면 양호하다. 해서 사업 구역도 대충 정했어요. 그래서 1안과 2안을 정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좀 좋은 조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넓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2안인가 뭐 해가지고 좀 넓게 잡아서 그 안으로 우리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2안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이 공공재개발 아무튼 재개발 그분은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방침이 저는 LH 관계자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좀 서울시를 설득하고 민원을 넣어서 재개발 대상지에서 포함시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시겠지만은 우리 감사님이랑 우리 박모 여사님이랑 같이 영등포구청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왜 해제 지역이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는지 오히려 가장 큰 타당성이 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존 조합이 있는 지역이나 도정법상 추진위가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합은 또 조합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손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저희처럼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또 내분이 있던 지역 같은 경우 조합 내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런 지역은 주민 단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조합이 다 돼 있는데 굳이 공공 자기들의 여지껏 태웠던 것을 LH에다가 사업 시행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을 역설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 같이 이렇게 과거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주체가 불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해야지. 아니, 멀쩡한 조합이 있는데 왜 당신들한테 사업 시행권을 넘기냐.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오히려 공공재개발에 적합하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공공에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저희가 주인 노릇을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당신들이 사업을 대신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17일 날 그때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발표한 자리가 SH공사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감사님하고 같이 또 가서 제가 유인물도 직접 배포하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울시나 국토부에 민원도 많이 냈어요. 민원 내고 서울 박원순 시장하고도 면담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면담이 이제 성사되지 못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7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한테 회신이 와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하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좀 취지가 좋으니까 반영시키겠다라는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8월 4일날 공식적으로 다시 정비교육 해제직도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포함시키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위가 상당 부분 노력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이런 노력과 정성이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전혀 지금 알지 못한 분이 일방적으로 막 잘 알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 모르면 물어봐야죠. 사실 그렇죠. 근데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와중에 알아봤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신규 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배경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보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가로주택도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은 저희 뭐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 구역을 세 개 단지를 토탈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이다고 해가지고 LH에서 저한테 온 겁니다. 사업자에서 제가 그렇게 냈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전혀 지금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마치 뭐 가로주택 정비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와서 무슨 공공재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뭐 폄하를 해가지고 자꾸 거론하시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뭐 음해를 떠나가지고 이거 잡지 뭐 자꾸 이렇게 주민들한테 내분을 일으키고 오해의 소지 있는 말들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사업이 출발해서 많은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오해에 섞인 그런 얘기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해서 더 이상 그게 퍼져나가서는 곤란해요. 서로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우리 추진위의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면 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침에 이런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좀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추진 집행부 하신 분들은 회의에 같이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LH 회의에 지금도 LH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SH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해 없으시고 저희가 그 좀 일치 단계를 해야 돼요. 일치 단계를 그래서 아무튼 단계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괜한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말을 이렇게 함부로 확인되지 않는 걸 이렇게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또 내분이 나요. 아무튼 좀 그런 걸 좀 당부하고 싶고 좀 언행에 다들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단톡방에 이런 데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지금 우리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 배경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비록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오해 없고 그리고 투명하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